자기소개. 말 뒤에 감춰진 진실 하나로 자신의 짝을 가려낼 것이니. 말 뒤에 감춰진 진실. 그런 거 찾는 게 우리가 잘 하는, 그리고 주로 해오고 있는 역할이죠. 솔로나라 25문지 자기소개. 자, 이렇게 이제 12분의 자기소개고요. 이번 회차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12명의 자기소개를 다 들려줬다는 거. 참 깔끔했다, 개인적으로는. 영수 씨를 다들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죠. 영수에 대해서는 아까 낮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 GA 본부장일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25 영수 제일 궁금하셨을 더. 나이는 91년생.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영수는 나이가 좀 있어 보여야 돼요. 나이가 좀 있어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놀래. 여기서 좀 전까지 이제 아빠라고 불렀던 영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직업은 성악가. 근데 이제 성악가라는 직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영수님은 지금 자기가 성악도 하고 보험도 팔고 있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투잡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살짝 뭐 앞뒤가 안 맞는 것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수님 말대로 두 가지 직업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수님의 지금 연봉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거는 두 곳에서 나와요. 고객하고 본인 본부 안에 설계사들이 따오는 보험의 일부. 그걸로 두 가지 수입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면 되나? 본인의 꿈은 연봉 12억이라면서요. 그러면 성악가가 첫 번째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영수님은 성악가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성악가라는 자기의 타이틀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버리고 싶지 않은 거에 가깝지. 성악가로서 성공한 순간들이 있었고, 근데 그 성공이 이어지지 못했고, 물론 지금도 훌륭한 성악가고 연주회를 하고 이러고 있겠지만, 예전에 그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를 어느 정도 밟는다고 생각했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영수님은 그 성악이라는 삶에서 성악가로서의 그런 삶이 만족스럽진 않겠죠. 그러니까 영수님도 저거를 취미로 한다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한예종이죠. 한예종 성악가 나와가지고 이탈리아 유학 가가지고 극장 합창단 정단으로 취업까지 됐으니, 이게 집에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금전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았을 거고, 그러면 저기에서 저렇게 정단원으로 취직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 시점이 영수에게는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었겠냐고. 이거는 지금 마치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뭐 스필버그 사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뭐 조연출 같은 걸 맡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돈을 투자해서 이제 좀 빛을 보나 하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코로나 시기랑 겹치는 바람에 이제 귀국을 했고, 그래서 여기로 못 돌아갔어. 그러니까 코로나로 귀국은 했는데 다시 못 돌아가면 그 시간이 영수에게는 얼마나 좌절이었겠냐고. 그러니까 영수 씨가 지금 나는 첫 번째 직업이 성악가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때 꿈꿔왔던 그 길이 얼마나 자신에게 멋있음을 줬겠어. 만족감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이제 첫 번째 직업을 성악가로 소개를 하는데, 영수님이 말하는 대로 어떤 그 첫 번째 직업, 그리고 보험 영업이 두 번째 직업이라고 했을 때, 근데 또 본인의 미래의 꿈은 보험 영업으로 월급 웍을 만드는 거잖아요. 월급 웍이 되려면 본인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설계사들을 관리하는 걸로 돼. 그리고 설계사들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왜냐면 설계사 인생을 뭐 10년, 20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기가 영수 입장에서는 가장 화려했던 시기죠. 그치.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없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꿈을 꿨다가 그 꿈만큼 되지 않아서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아,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절실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절실함으로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하면서 뭔가 가능성을 보고 이제 자기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거니까, 영수도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이 보험 영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단히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들 성실한 분이지만,
이게 이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그리고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약간, 물론 영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직책을 조금 뻥튀게 하는 분야기도 합니다. 영수님은 그 케이스는 아니에요. 영수님은 그러니까 본사 본부장은 아니지. 그래서 GA라고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보험을 많이 팔면 팀을 꾸릴 수 있고, 그 팀이 이제 많아지면 이제 본부장 타이틀을 달고 그 안에서 이제 설계사들 모집해서 설계사들이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부를 먹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설계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 근데 이제 영업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대기업에서도 영업 파트 친구들은 직책을 굉장히 빠르게 한 칸 위로 받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쪽 이런 지혜나 이런 거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기본급이 어디 있어요? 개인 사업자한테 누가 기본급을 줘? 기본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있어서 하방이 보장되잖아요? 그럼 상방이 또 막혀요. 밑에가 안전이 보장되면 위에가 막히는 거야. 근데 영수는 지금 위에를 막 10억, 20억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밑에가 없지. 기본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기본급이 없는 거야.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그 본부장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낮에 되게 자세히 얘기해드렸었는데, 본, 아니 나는 있다고 해서 혹시라도 이게 달라졌나 했지 또. 영수 자기소개 듣고 나도 보험하고 싶어졌는데 영수 스캠인가? 아니, 스캠은 아닌데 본부장의 역할은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GA랑 본사 본부장이랑 이게 달라요. GA는 이게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이라는 거여가지고, 이게 그 이 GA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본부장이 되면 연봉 5억도 가능해요. 연봉 더 그 이상도 가능하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직이 수백 명의 설계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수십 명이어도 되지. 알짜로 수십 명일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어쨌든 설계사들이 많아서 얘네들이 버는 거가 퍼센트로 해서 올라와서 그 돈으로 해서 그렇게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그거랑 같이 본인이 알짜배기 뭐 이런 업체나 이런 거래하는 곳이 있거나,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수님은 이 보험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보험 왕 타이틀을 거의 달 정도로 실적이 좋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특히 이제 이 GA 쪽은 오히려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신의 폭이 넓어. 그리고 아마 영수님이 이렇게 유학을 할 정도로 집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 청주인가요? 그 지역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지금 금전적으로 굉장히 그 파워가 있는 집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인맥 같은 게 나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영수의 커리어를 보면, 이게 영수 씨는 자기가 막 10년, 20년 보험 영업일을 한 것처럼 보여야 돼. 그래야 본사 본부장 같거든. 그래서 본사 본부장은 어떤 계열이냐면, 보통 이제 금융을 전공하고 한 10년, 20년 보험 일을 한 사람들이 본사에서 본부장을 달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 있다가 온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GA,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본부장 타이틀은 달았지만 말 그대로 용병부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출신이 다르다는 거지, 애초에. 여기서 이제 본부장급이 되려면 일단 있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나이도 조금 들어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 보여야 새로 들어오는 설계사들이, 우리 본부장님 젊으신데 저렇게 하면은 돈을 그만 벌 수 있구나 하고 얘네들이 열심히 설계를 하지. 그래서 열심히 팔아서 올라와야 위에 본부장으로 돈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본부장급 친구들은 본인의 부를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본부장 역할이기도 해. 있어 보여야 돼. 그래서 영수 씨가 물론 허세가 있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어쨌건 뭐 실제로 실력이 있는 분이죠, 영수님은. 근데 이제 일부 그렇게 이제 허세를 부리는 분들은 그 허세가 이유가 있어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허세고, 그 허세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 졸업은 안 됐고 현재는 석사 재학 중. 그러니까 꿈이 있고, 영수님은 열심히 사는 분이고, 그리고 인생에서 분명히 좌절을 겪었는데, 그 좌절을 겪었어도 그래도 어쨌건 뭐 그게 부모님의 든든한 부모님이 있어서든 아니면 본인에게 재능이 있어서든 어쨌건 잘 이겨낸 사람이지. 그래서 우연히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본업이 된, 현재는 하나 라이크랩이었나? 그렇게 거기서 본부장이고, 현재 직업을 하게 된 계기와 연관 있는 취미는 바이크 타기. 그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영수님은 지금 자기의 보험을 영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가 더 영수님 입장에서는
그 수급만 제대로 되면, 이 설계사들만 유지가 되면 영수님의 본부는 말 그대로 기본급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설계사들 자체가 어느 정도 돈을 밖에서 이 영업을 계속해서 따올 테니까. 그러면 설계사들은 뭘 보고 올까? 성공을 바라보고 오겠지. 그러면 성공의 지향점을 누가 보여줘? 그게 본부장이 보여주는 거야. 본부장이 보여주고, 팀장이 보여주고. 설계사들이 저걸 보고, 아, 나도 영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영수를 찾아온다면, 영수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부로 이어지는 건 구조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영수님이 이 설계사들이나 이런 팀장들을 잘 관리하고 잘 교육하고 해야겠지. 그것도 엄청나게 능력이고, 그리고 설계사들 자체가 수명이 워낙 또 짧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계속해서 좋은 설계사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위에 이제 본부장이나 팀장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조금 있다가 나가는 게 큰 문제가 안 돼.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는 애들은 영업이 되니까 좋은 거고, 좀 이따 나가는 애들은 걔네들한테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어쨌건 인맥으로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 그리고 그건 또 인맥으로 팔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그냥 끊고 이러지 못하고. 그래서 설계사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온 팀장들, 그 밑에 실제로 코어 영업하는 애들, 그리고 뜨내기들이 몇 달씩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조로 돼 있는 데가 많죠. 근데 이제 영수님 정도 규모가 되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이렇게 좋은 인맥으로, 그리고 본인의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서울 예술의 전당에 있는 대학교,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새벽 그때 이제 차가 뒤에서 추돌을 해가지고요. 이것도 사진을 찍어놨네. 내가 바친 상황인데 보험사도 내 편이 아니고 상대 보험사는 당연히 내 편이 아니고, 그때 이 보험 관련된 공부를 입원실에서 했었다. 그래서 성악가라는 기존 직업이 비교적 자유도가 있었다 보니 보험직도 병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악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 이제 연주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연주회는 우리가 이제, 물론 영수님이 하는 그런 연주회는 뭐 아까 예술의 전당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굉장히 큰 전문가들, 프로들의 연주회겠지만, 저의 첫 번째 직업은 화가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그러면 화가로서 활동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시회 같은 거를 주로 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전시회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죠. 전시회는 어떤 거예요? 전시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전시회가 있어요. 물론 이건 영수 얘기 아니에요. 전시회라고 했을 때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같이 그림 그리는 모임을 했어. 그래서 도서관에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뭐 그림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끝나면 어때? 그 사람들 동네 주민센터 분들 끝나고 동네 거기다가 도서관이든 주민센터 거기다가 그 공간에다가 전시회를 열어줘. 그것도 전시회야, 실은. 연주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영수님이 저거를 이제 직업이라고 말할 그렇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수입원에서 부수입원으로 바뀌다 보니 즐거운 마음으로 연주회를 다니는 중. 그러니까 지금은 뭐 취미 생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다양한데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편이냐. 그래서 제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이 말은 본사 본부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현숙 정도만 돼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알걸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쉰다는 말은 일단 기본급이나 고정적인 어떤 거는 안정성은 없다라고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보험 영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항상 이 동기부여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요. 굉장히 사람의 멘탈을 많이 갉아먹어요. 자존감도 그렇고. 설계사들을 이 멘탈 관리를 해줘야 돼. 그게 이제 동기부여. 자, 하면 나처럼 할 수 있다. 자, 롤렉스를 봐, 임마. 그런 거. 그래서 일 중독이긴 해서 내가 선택해서 쉬어야지 쉬물 당하면 조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원래 2024년 목표였는데 벌써 12월이 돼서 2025년 목표는 월급 1억 가능할 것 같고, 월급 1억이 가능해지려면,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도 월급 1억이 가능하려면 말 그대로 설계사들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설계사가 한 200명 되면 뭐 그냥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설계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고, 걔네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붙잡고 있을 거냐가 이제 문제지. 계속 내가 지금 이번 올해 100명을 모았으니까 내년에 또 100명 모아서 200명 돼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본부장 저런 역할을 하시는 이런 분들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을 모았어 올해. 근데 내년에 100명을 또 모아? 그러면 작년에 모았던 100명은 다 나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의 마음을 이제 그 본부장이나 팀장들마다 다 자기가 이제 어떻게 얻느냐 그런 방법들이 다 있겠지만 아마 영수님은 초반에는 자기가 보험 영업 자체로 쭉 올라왔고 지금은 설계사들이 하고 있는 지분이 좀 더 커진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이건 다 소설이야. 그래서 어쨌건 목표는 월급 1억 1억으로 이제 목표를 하셨겠지만 그렇고 어쨌건 목표 2025년 목표가 월급 1억이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다 하는 편 그리고 다만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뿐. 영수님은 좀 그러죠. 인정 욕구가 워낙 큰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나서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회장도 했고 물론 학생회장은 능력도 당연히 있었어야겠지만 선망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서는 걸 또 좋아하는 성격도 같이 또 시너지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 배우자가 요리 못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내가 다 해줄 거야. 아니 지금 나가서 한 달에 1억씩 벌 사람이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있는 거야? 그냥 팀장들이 하면 되는 거야 설계사들이? 걔네들이 그 팀 꾸려가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GA 차리면 어떡하려고. 그 관리 어떡하려고. 지금 영자님은 좋아하는군요. 그리고 연애 스타일은 원래 좀 금사빠. 근데 그 금사빠가 쭉 간다. 지금 나는 영자에게 빠졌고 영자를 쭉 좋아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아쉽네요. 좀 잘못된 첫 단추를 끼운 것 같아요. 그러네. 영자님도 그건 좋다. 그건 좋다라는 거는 딱히 마음이 없는 거를 계속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죠. 영수 씨는 그 자상하고 일관된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지금 되게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그 금사빠가 쭉 간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 달라고. 그러면서 현재 거주지는 서초동이냐. 근데 최근 고향 충북 청주로 이사를 가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상태. 충북 청주 교육의 도시. 그래서 영수는 그냥 만나는 분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이사 가면 된다. 이게 지금 뭐든지 그냥 다 맞추겠다. 그리고 쉴 때 쉴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정작 본인은 지금 청주로 이사를 가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상태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소설이 가능하긴 하겠다. 이것도. 청주에 큰 고객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팀은 서울과 청주 두 곳에 있나? 내 업무 특성상 사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컨설팅이 위주다.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군. 뭐 장거리 연애? 뭐 거기서 영업하면 되지, 일하면 되지. 지금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본부장도 달고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또 이제 그런 시기가 있죠. 좀 저 시기가 지나면 이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제 기하급수라는 건 뭐예요? 곱하기 2씩 올라가는 게 기하급수인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쭉 그래프가 올라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10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10명이 이제 팀장급이 돼서 얘네가 각각 10명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100명이 됐어. 그러면 100명이 그 다음에는 또 10명씩 데리고 되니까 1000명이 되고 이렇게 돼서 계속 올라갈 줄 아는데 어느 시점 이게 정체가 된단 말이야. 초반 몰이가 또 죽고 나면 그럴 수 있지. 그 시기가 또 있죠. 그래서 나는 매일 보는 거를 좋아한다. 지금 청주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어떻게 장거리 연애를 매일 보지? 아니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야? 월 1억을 벌면서 청주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여자친구를 장거리 연애인데 매일 봐? 그냥 시간이 되는 거야? 점퍼인가? 월급 1억 이거에 꽂혀가지고 뭐 다른 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단하고 성실한 분은 맞는데 지금 한 달에 1억씩 받는다는 뭐 그런 건 아니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지. 매일 보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 지금 본인이 이제 연봉으로 12억 정도가 나오려면 지금 몇백 명의 설계사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 될 텐데 그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본인이 되겠나 싶은 거지.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매일 보는 게 싫다면 어떻게 결혼하지? 하다못해 1분이라도 얼굴 도장 찍고 가는 스타일. 그래서 뭐 사랑꾼이네. 이것도 그냥 하는 소리지. 예, 저기서 지금 영수님이 걱정되는 게 조금 과했어. 자기소개가. 지금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이 이 겉으로 이제 외모적으로는 어리고 귀여운 그런 스타일들을 좀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시즌인데 실제로는 좀 이렇게 경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똑부러지는 분들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좀 기가 센데 세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자분들이. 근데 지금 그 여자분들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해버리니
굉장히 허세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지금 영수님의 말을 굉장히 지금 좀 걸러듣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뭐 내년에 월급 1억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말이 진짜 벌써 깨고, 그렇게 월급 1억을 벌 정도로 일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점수를 깎아먹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영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괜찮았어. 영수님의 세계에서는 월급 1억 할 수 있어. 야, 내가 지금 본부장 된 지 몇 년 됐어. 그동안에 벌써 월급 1억 됐지. 너는 얼마나 벌 것 같아? 벌써 이러면서 얘네들한테 막 푸시하는 이런 것들이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세계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안 먹힌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노래. 노래는 어바웃 타임에 있는 노래를 불러줬고요. 두 번째는 영우. 영우는 88년생 37살. 굉장히 동안이죠. 직업은 개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영우는 저는 그냥 개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끝.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월급 1억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냥 약사입니다. 끝. 그리고 되게 미국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서 마침 또 옥수님을 비춰주죠. 옥수님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오셨으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계속 거주 중이고, 한국으로 역유학 와서 부산대학교 약대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 석사, 약대 석사. 근데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 와중에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행복한 방향인지가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영호님은 굉장히 훌륭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이야. 그 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유학 오고 이런 게 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겠잖아. 사춘기 때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아시아계 남자가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그 열등감이 있겠지. 왜냐면 보면 누나랑 부모님들이 잘났거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못난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 없는 게 조금 몸에 배지 않았나.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단지 약사라는 게 조금 본인의 성에 안 찼겠지. 뭔가 극복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지. 나도 누나처럼 의사가 될 거야. 의사는 아니어도 뭐 그 이상의 무언가를 되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가 된다거나 이제 그러고 싶어서 박사 과정 좀 더 한 단계 올라가고 싶어서 누나 정도로는. 근데 이제 어느 이제 박사까지 하는 와중에 자기가 이제 이게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이게 사회에 나가지 않고 계속 이 연구실에 갇혀 있는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실은 박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사회로부터 내가 도피를 한 건가 싶은. 근데 인생이 막 그렇게 막 대단하게 드라마틱하게 한 단계 올라가고 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3년 전쯤에 연구실 생활 안 하고 이제 약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약사 직업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좀 잘 맞더라고요, 저랑.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좋은 기회가 뭘진 모르겠지만, 이제 누나가 의사니까 아무래도 저런 쪽에 이제 기회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더 많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개인 약국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만족스러운 생활. 이 약국을 보면 이제 뒤에 조제실 있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보면 좀 작은 약국인데, 그게 아마 이제 병원 있는 건물의 약국이니까 그렇겠죠. 장점은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편. 영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 잘 듣고, 본인이 자신감 없고 그렇지만 그냥 그거를 수용하고 나름의 노력을 하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자유에 대한 열망이나 좀 튀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거를 약간 디제잉 취미로 풀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 말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잘 포용하는 성격이고요. 뭐 취미가 많은 편은 아닌데 예전에 디제잉 하면서 작곡도 배운 적이 있다. 내가 이제 누나를 넘어서고 싶다, 혹은 누나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것 때문에 죽이고 있는 어떤 본인의 자유나 이런 거를 저기에서 해소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죠. 실제로 디제잉을 하면 생각보다 할 게 별로 없대. 그러니까 막 하면은 진짜 계속해서 막 그때그때 리듬에 맞춰 순간순간 막 뭐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그 막 집중해가지고 막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친구 말로는 그냥 할 거 없어서 하는 척 할 때도 있대. 집도 마련돼 있고 약국도 운영하는 지금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마친 상태. 그렇고 영호가 지금 여러모로 괜찮죠. 지금 준비돼 있는 인재지. 결혼하기에는 이번에 나오신 분 중에는 영호, 상철 이 두 분이 지금까지로는, 뒤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행복하게 같이 살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현 근무지는 서울 성북구. 뭐 약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영호는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은 5시, 일요일은 6시까지 일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약국에 붙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성북구면 서울시 내니까 뭐 장거리 연애를 안 하고 근처에서 지내면 뭐 약국 끝내고 저녁에 저녁 간단히 먹고 얼굴 보고 그렇게 데이트를 할 수는 있긴 하겠지. 근데 영호는 장거리는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은 좋아하시나요? 몸매가 믿기지는 않겠지만 하고 있어요. 겸손하군요. 그래서 뛰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뛰는 거를 좋아하는데 영호님 말대로 몸매가 믿기지 않겠지만이라고 한 걸 보면은 잘 드시나 봐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지 않겠나. 일주일에 4번은 런닝을 하는 편. 아우 근데 좋네요. 운동하지, 직업 안정적이, 집도 재산도 있지, 그리고 심지어 집안도 괜찮아. 그리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 이게 지금 이번에 영호가 육각형이 영호가 과연 이제 어떨지. 그리고 지금 보면 영호님은 대화도 된단 말이야. 이상형은 질문이 폭발했군요. 그래도 다들 영호님의 어떻게 보면 좀 신뢰가 가는 자기소개. 걸을 때 너무 씩씩해서 같이 못 건다고요? 이상형은 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 이것조차 굉장히 자신감 없는 표현이죠.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좋게 말하면 겸손한 거고 기본적으로 자신감 없는 상태가 디폴트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을 바라고요. 그래도 어쨌건 영호 씨의 자기소개는 굉장히 선명하고 인기 있을 법한 그런 자기소개였죠. 그리고 영식 씨가 소방관이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은행원이었어요. 네, 영식 씨 자기소개고요. 시중은행 일선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보는 은행원. 허세남. 10월에도 에어컨을 트는 그 남자 영식이죠. 올해로 입행한 지 5년차 대리. 은행에 들어간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나이에 비해서. 근데 그 올해 나이는 90년생.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막내 라인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성숙해 보이네요. 영수, 90년생 영식. 이 두 분이 나는 좀 형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형이라고 했잖아. 대학을 10년 만에 09년도 입학해서 19년도 졸업. 그게 군유학 2년 그리고 세계여행 2년. 그래서 총 4년. 그러면 대학을 그 4년 빼면 6년인데 뭐 거기서 아다리 안 맞고 이러면 1년 정도 허비할 수 있으니까 한 1년 정도가 또 좀 비는데 그렇게 세계여행 52개국을 그래서 2년 정도 또 휴학을 했고 저게 어떻게 보면 영식 씨의 살아가는 하나의 또 원동력이겠네. 드론으로도 찍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남들보다 취업도 늦고 사회생활이 늦다 보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밀도 있는 삶을 사려고 추구하는 편이다. 그럴 수 있지. 영식이랑 사귀면 세계여행 스토리 들을 생각에 왜 지쳐? 기대해야지. 두근두근 해야지. 지지고 볶는 여행 오디오판 팟캐스트. 영식에게 듣는 지복행 팟캐스트 버전이지. 요즘의 나의 삶은 홈트. 집에서 운동하도록. 영식 씨 차 내장도 저 빨간색 아니었어? 빨간색을 검색 검빨 조합을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자기 개발, 그리고 영화 감상. 아주 다 갖췄네. 이거 지금 사케에다가 지금 회 먹고 있잖아.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잘하고 싶다. 라는 마인드. 영화 감상의 특기는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세 가지로 채워져 있다는 거지. 홈트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영화 보고 이게 이제 영식의 일상인 거지. 그렇게 2024년에는 업무 관련 자격증만 8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네요. 본인이 지금 남들에 비해서 좀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지. 신용 분석사,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국제 무역사. 이런 게 이제 이런 은행 업계에서는 좀 플러스 알파가 되나 보지? 그리고 내 장단점은 동일한데 근거 없는 자신감. 본인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거지. 잘하네, 잘 알아. 메타인지가 좀 되는군요.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가진 것들을 채워나간다는 삶의 태도. 확실히 지금 영식님은 호불호가 확 갈릴 수는 있어도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확실히 말을 하고 자기소개 자체는 저는 굉장히 깔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래도 나는 허세도 있고 그러니까 허세라기보다는 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거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은행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과거에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 그냥 딱 담백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유추를 해보자면 영식님은 좀 고집 세고 좀 어쨌든 또 봅시다. 너무 섣불리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마무리로 좋아하는 영화 대사 톰 크루즈와 카메론 디아즈 나이덴데이 본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났지만 내가 없을 때랑 내가 있을 때 나와 함께하면 이만큼 즐거울 거고 내가 없으면 요만큼만 즐거울 수 있다. 위드 영식, 위다운 영식. 재치 있었어요. 미경님 같은 분은 좋게 들을 것 같은 그런 마무리 멘트였고요. 인상 깊었어요. 영식의 자기소개는 나쁘지 않았다. 영호의 자기소개는 담백했다. 영수의 자기소개는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관심 있는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죠? 모를 수가 없게. 그러니까 영수가 티가 나더라고. 본인을 비키라고 했으니까. 본인을 비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나 보죠. 그리고 이제 영철. 영철은 나이가 90. 영식과 동갑이네요. 영식이 첫날에 이제 미경 씨만 바라봤는데 그건 좀 아쉽기는 해요. 앞으로 뭐 자기소개하고 이렇게 좀 알아보면서 직진을 정해도 되긴 하는데 끼랑 영식 성격이겠지. 연대 체육교육과 졸업했고 직업은 중학교 엘리트 운동부 지도자. 엘리트 운동부 지도자라고 하는군요. 중학교 축구 선생님인 거지. 축구 코치? 이게 조금 포장이 있지. 조금 포장이. 차후 축구선 스타를 꿈꾸는 전문 선수를 육성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 축구 선수 경력도 보유하고 있고 어디냐는 질문에 K2 리그. K2 리그가 그러니까 2부 리그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수로 뛰었던 이력이 있다. 이게 약간 착시 효과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 막 영철 이런 분 보다가 이제 보니까 물론 영철님도 굉장히 훌륭한 스펙이지만 살짝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 건 좀 사실이긴 해. 그 축구 선수로서 2부 리그에서 머물렀다고 해서 지도자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거는 아닌 거지. 어쨌건 이제는 지도자로서 역량을 이제 굉장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프로 시절을 했고 영수님이 아까 바이크라고 했잖아요. 비슷해요. 저도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저희 취미는 피아노. 그렇게 이제 농담으로 앉아 있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농담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피아노를 배운 지 3달이 됐는데 취미라고 말했다고? 그러면 취미가 없는 거야?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취미가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취미가 뭐 설마 낚시야? 왠지 낚시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취미가 그냥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건가?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소개 때 말하는 거는 조금 마이너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낯설에 나가서 이걸 취미라고 말하겠다고 4달 동안 했을 수도 있겠지. 조크라기에는 피아노 치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까지 본인 제공으로 보낸 걸 하면은 피아노를 취미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영자님하고 미경님은 미술 쪽인 거고 옥수님은 음악 쪽이고 현숙님은 등산 쪽, 순자님하고 영숙님은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그렇다고 뭐 옥수님하고 영철님이 어울리거나 서로 알아볼 것 같지는 않은데 좋아하는 이상형은 여자하고 기분 좋은 밝은 기운을 가진 분. 표현이 약간 미숙하긴 하지만 어쨌건 뭐 그렇고 연애할 때 연락이나 데이트 빈도는 중요한 시즌이나 대회 기간, 전지훈련 기간 빼고는 그냥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 정도 시간은 충분하다. 그래도 뭐 그런 특정한 때 빼고는 좀 자유롭네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닥 수려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자님의 질문이 나오는군요. 본인에게 사랑은 몇 순이냐? 앞분들한테는 왜 안 물어봤죠? 영식은 미경만 보고 있으니까 안 물어봤고 영수, 영우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나? 영철에게부터 물어보네. 사랑이 1순위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영자는. 사랑이 1순위. 이게 지금 영자님도 좀 이제 삶의 경험이 있고 나이가 있고 이제 이럴 때 사랑을 1순위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 1순위여도 어쨌건 서로가 일상이 있고 그런데 보통 약간 불안에 착이 있는 경우 아니면 좀 조직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자유로운 좀 감성적인 그런 분들이 좀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영자 씨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영철이 나는 솔로니까 1순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솔로니까 라는 말은 여기서 1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정정하면 1순위는 꿈이다. 그래도 내 나이도 있고 아직 한참 남았고 길도 멀어서 그러니까 영철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지금 결과는 안 나온 거잖아요. 삶에서 지금 물론 이 엘리트 지도자로서 잘 살고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눈높이는 훨씬 더 높았을 거 아니야. 축구 생활을 할 때 본인이 축구 생활을 하면서 축구 선수로서의 꿈이 뭘까? 이건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죠. 국가대표죠. 국가대표가 꿈이었겠지. 근데 그 꿈을 한참 못 이뤘잖아요. 어쨌건 못 이뤘단 말이야. 그러면 그 꿈을 이제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뤄보고 싶은 국가대표팀 감독.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축구 선수로서 국가대표를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한 채 이제 나이가 좀 생겼고 이제는 지도자가 됐으니 지도자로서 국가대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쭉 이어진 거지.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넘는 그런 업적을 한번 남겨보고 싶다. 뭐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은 있고 근데 지금 보면 뭐 한 달에 1억 버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월드컵 4강 신화를 넘는 업적을 남기는 그런 국가대표 감독 이런 거는 다 꿀 수 있는 꿈이죠. 그렇게 그 다음으로 이제 광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광수인데 광수는 근데 실은 전에 많이 다뤄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새로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네. 의사계의 전태일. 의사들 권익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못 받은 돈 받으려고 그렇군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의사들을 위한 일이 된 거구나. 그때는 당직을 세워도 당직비를 제대로 안 줬다. 그래서 이분이 나가면서 병원에 소송을 걸었다. 그동안 의대 6년, 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경직된 조직이다 보니 불합리해도 다 꼭 참고 감히 소송을 건다는 상상을 못했다. 그런데 이분이 소송을 걸어서 근무를 했는데 못 받은 당직비들 1,000만 원인가 받아갔다. 오, 그렇군요. 깡이 있구만? 아니, 뭐 깡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광수님의 그 행동을 폄하하는 뜻은 아니고 이분 이후로 대학병원에서 인턴 전공이랑 매년 계약서라는 걸 쓰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계약서를 알게 됐군요. 당직비도 초접시급이지만 어쨌든 줬다. 그래서 다들 연봉이 몇 천만 원씩 올랐다. 25 광수양률은 건양대 의대, 충남대 법학 석사로군요. 이게 영주적 행동인지 아닌지 이거는 좀 그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이건 광수가 영주적했다는 행동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영주적 행동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도 알고 보면 그냥 개인의 복수심 혹은 개인의 울분, 개인의 억울함 그런 것들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개인의 억울함 때문에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체의 사회를 바꾸는 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의사 제명까지 걸고 한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맞아요. 맞아. 광수 씨. 광수 씨는 기본적으로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심혈을 기울이는 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광수 씨의 등장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반박했지만 광수 씨가 작업복으로 저의 말을 뒷받침해줬죠. 그러니까 옷이 비싼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옷의 브랜드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저걸 신경을 썼나 안 썼나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안 많나는 알 수 있지. 저 사람이 저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입었구나. 그거는 알 수 있단 말이지. 이런 넥타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누가 그냥 이렇게 입어 깔끔해 라고 했을 때 이런 넥타이를 잘 안 추천하죠. 그리고 그 여기 있는 머플러도 이게 나같이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추워서 감는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안 해. 그냥 한 색으로 그냥 검은색 뭐 흰색 뭐 베이지색 뭐 그런 걸로 한 색으로 그냥 대충 감아. 근데 이제 광수 씨는 이런 것부터 디테일이 살아있거든. 그래서 광수입니다. 근데 25기 광수입니다 하니까 여기 있는 다른 출연자들 자세가 바뀌어. 잘 안 들려서 가까이 가서 얘기해. 하와이안 셔츠를 왜 입는 줄 아세요? 내가 처음에 광수 놀리는 줄 알았다고? 아니야. 진짜였어. 그렇게 나이는 86년생 39살. 지금 좀 형님 라인이죠. 현재 거주지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유일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뭐 환경을 떠나서 상당히 이제 경쟁이 없는 알짜 병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르겠어.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 일은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송혜나 씨 말로는 저거야말로 허세가 아니냐라고 이제 했죠. 근데 이제 돈 버는 일보다는 이러면서 이제 다른 걸 얘기하는데 광수님은 뭐 누구나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는데 누가 돈이 안 중요하겠어. 근데 이제 광수님은 돈 버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그런 건 이제 반증하는 예시고 이 자본주의에서 돈을 잘 벌어야 된다라고 최소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본인은 이런 어떤 예술가의 꿈을 꾸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본인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물리학자가 못 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돈을 못 버는 거를 와이프가 참지 않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광수님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광수님에게 돈을 잘 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광수님이 생각하는 아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내는 내가 물리학자가 되는 걸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그렇다면 광수님의 이 가치관에는 돈을 벌어야 사랑구실을 한다라고 교육을 했던 누군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돈 버는 일보다는 제가 의미 있게 했던 일들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원래 꿈은 물리학자였고 그걸 계속 시도했었는데 지금은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라 좀 중단. 일이 워낙 바빠서 그렇겠죠. 인공지능 개발해서 특허를 냈던 게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머리가 비상하고 관심이 주변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창조적 검색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창조적 검색어 제시 방법. 전공은 가족법, 법학 석사를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사진 찍고 글쓰기, 예술을 더 가치 있게 해보고 싶은 마음.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취미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을 직업의 화가라고 썼단 말이야. 근데 화가라고 쓰고 의사라는 걸 숨겼으면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고 싶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화가를 숨기지 않았거든. 그리고 뒤에 본인의 연봉도 물론 당연히 적어야 되니까 적었겠지만 연봉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직업이 뭐냐. 영수 씨가 광수가 뭐 말하고 싶은 부분을 물어봐 준 것 같아요. 원래는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서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소개팅하는 남자 이외에는 또 뭐 있어. 애초에 인제 지역에서 광수님이 의사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애초에. 그래서 뭐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서 뭐 꼭 굳이 물으신다면 이거는 로켓단이나 하늘 소리를 지금 말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직업은 개업 의사고요. 그래서 단독 개원한 일반 의고. 그렇죠. 저 광수님 정도면은 동네에서 다 알아보죠. 의사 선생님이 한 명인데. 강원도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의향. 이거는 제가 없으면 안 돼서 이동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허세 같은데 이건 진짜였어. 가면은 일단은 병원이 없어지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뭐 또 들어오고 하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병원이 없냐? 기린면이구나. 의사라는 걸 여기저기서 물어봐서 숨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지. 내가 의사인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이 두려운 경우도 있죠. 보통 이런 전문직이고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지는 딜레마지. 자기가 어떤 직업을 내세워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또 내 직업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 그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계셨던 한 분마저 돌아가시고 본인만 남게 된 광수님의 정장이 평범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 쓴 정장이잖아요. 내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확신했거든요. 처음에 등장할 때 정장이 굉장히 신경 썼네? 이거 보면서 패션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처음에 막 목소리도 작고 뭐 관측 이런 거에서 너든가? 근데 셔츠 봐봐. 셔츠 소재가 평범하지가 않아. 색깔 깔맞춤에다가 셔츠에다가 여기 단추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피팅 이런 게 광수 옷을 굉장히 신경 쓰는 걸. 그래서 저희 동네 분들 제일 걱정이 제가 서울 여자 만나서 갈까 봐. 아니, 근데 동네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 의사 선생님 가시면 안 돼요라고. 동네 무슨 뭐 이렇게 수학하고 이런 때는 한가득 하나를 얻으시겠어. 인기쟁일 것 같아. 평균 하루에 100명 이상, 작년에는 26,000명. 직업하고 연병은 의사, 화가, 사진가. 화가는 지금 그림 3점밖에 안 그렸어. 사진은 3사진. 근데 그 새를 보는 개구리 그 모습에서 광수는 새가 되고 싶지. 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야. 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을까?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됐어. 그게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학습이 됐겠지. 그만큼 돈이 없어서 힘든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돈이 중요하다고 배웠거나 그래도 뭐 돈을 당연히 많이 벌었겠지. 원하는 결혼 생활은 현실적으로는 주말에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주말에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거는 조금 과장된 해석일 수 있는데 이게 광수 씨가 배려하는 성격이어서 상대는 원래 살던 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상대는 그 상대 나름으로 일을 그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주말 부부를 원하는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인제 동네로 와서 그 안에서 그냥 살림하면서 광수를 서포트하는 그냥 그 동네 사람처럼 살기를 바라진 않는 것 같아. 자기 아내나 가족은 뭐 서울에서 살고 자기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근데 뭐 아직 뭐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뭐 아직 저런 거가 뭐 100%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 연애할 때도 주말만 보냐? 상대가 보러 오는 건 괜찮지만 서울에는 주말만 갈 수 있는 상황. 주말에 여자친구가 있을 거를 지금 상정하고 있기는 하지. 그래서 이상형은 얼굴이 저보다 크지 않은 분.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광수 씨 자체가 이제 얼굴이 작고 비율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얼굴이 작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옷빨이 잘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좀 예쁜 옷을 깔끔하게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도 이제 이런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상대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을 바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호감 가는 사람 있어요? 약간 이 질문은 호감 가는 사람 있기는 있어요? 라는 느낌이 좀 있어. 호감 가는 사람은 3명. 맞네요. 그렇게 이제 광수 씨 얘기가 됐는데,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뒤에서 여자 출연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호감 가는 사람 3명이라고 했잖아요. 여자 출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뒷얘기를 해. 광수님한테 먼저 질문 받아본 분 있어? 없어. 한 명도 없어. 앞으로 끝날 때까지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 다들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남자분들도 광수 씨랑 얘기를 해. 광수 씨에 대한 얘기가 추가 얘기가 나오는데, 광수한테 국제 변호사는 아니었네요. 내 법학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니 자기소개 때 의사를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근데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해서,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한다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한다고 안 밝힐 건 아니잖아요. 숨길 건 아니잖아. 근데 어차피 말할 건데 이제 뒤에 배치한다는 거는 오히려 강조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이유가 있냐? 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죠? 근데 의대를 간 거는 그냥 공부가 재밌어서 간 거지. 그러면 내가 재밌는, 그러니까 의대를 간 거는 공부가 재밌어서 갔다. 근데 공부가 재밌어요? 우리랑 결이 다르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게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그냥 돈으로 이렇게 하니까 광수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했고 내가 성적이 높게 나와서 그 높은 성적에 맞춰서 간 게 의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영호는 해석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게 자랑스럽지 않다. 그래서 내가 만약 물리학을 할 생각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이게 광수 씨가 현실 감각이 더 있는 건가? 모르겠어.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결혼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광수 씨는 아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사는 때려치우고. 이런 것들이 광수 씨가 가지는 조금 모순점이긴 합니다. 내가 의사를 하지 않아도 나를 충분히 사랑해줄 사람을 원해요. 나는 새이고 싶어. 의사가 아니어도 공부를 못해도 사랑받는 나이고 싶어. 새같이 훨훨 나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싶은데, 나는 우물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개구리 같은 존재야. 나는 의사여야 사랑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의사가 아니어도 사랑받고 싶어. 그게 지금 광수 씨가 가지는 또 딜레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사랑을 해보고 연애를 해본 사람은 내가 물리학을 하고 싶어. 그렇다고 물리학 한다고 굶어 죽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러면 의사 직업에서 번 돈으로 때려치우고 물리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광수 씨가 가지는 좀 모순 지점이 여기에서 좀 보이죠. 그러니까 영수도 아니 할 거 하면 되지. 돈 많이 벌어놨잖아. 근데 거기서 또 많이 벌어놨잖아 하니까 광수 씨가 또 다른 핑계를 대. 저희 동네가 제가 없으면 안 돼서. 이것도 약간 인정욕구랑 연결돼 있긴 하지. 그러니까 순수과학하면 돈 벌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광수 씨는 결혼을 못할 것 같다로 이어진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광수 씨가 가지는 그런 연애관이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책임감 있는 얘기를 자기소개 때 하지. 응? 이렇게 책임감을 그때 얘기해야 되지.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잠깐 이제 광수 씨랑 이어져가지고 봤고요. 이제 마지막 상철. 상철은 자기소개를 봐도 잘 모르겠어. 상철 씨는 일단 좀 데이트를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상철 씨를 봐도 잘 모르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육각형 같아 보이니까. 육각형? 이거 나는 솔로가 육각형을 내놨을 리가 없는데?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빌런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다 괜찮다고? 아닌데 뭔가 있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야. 지금 다들 보면 다들 매력적이지만 뭔가 굉장히 개성이 특이하고 막 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수 그렇고 영호도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고 귀엽고 그렇지만 그렇고, 영식 막 허세 근자감 그렇고, 영철은 말하면 깨는, 광수는 계속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상철? 왜 이렇게 평범한 육각형이 나왔지? 이상한데? 뭔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나도 지금 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좀 봐야 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지금 농담처럼 말했지만 바꿔 말하면 상철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냥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인다. 근데 모르지, 또 데이트 가서. 그러니까 좀 긴장도도 높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철 씨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어떤 데이트나 이런 거를 할 때
뚝딱대는 면이 나올 수도 있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인기가 많아졌을 때 벌어지는 일, 경험이 없는 이성적인 사람이 인기가 많아졌을 때 벌어지는 그 최악의 상황을 이 전기 속 광수님이 보여줬죠. 이 전기 속 관수님이죠. 광수님이 인정 욕구가 크고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이성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 인기가 많아져 버리니까 그걸 주체를 못하면서 빌런인 것 같은, 실제로 빌런도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이번에 상철도 뭐 그런 뭐 간제비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작진 않지만 천대 정도 맞은 김우빈을 닮은, 이 소개가 약간 깨기는 하는데 뭐 자기 소개를 뭐 재밌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영자는 왜 저러지? 그래서 본인을 그렇게 어필을 했고 35살. 여기도 영식, 영철, 상철이 90년으로 동갑이고 영수가 91년생으로 막내. 이렇게 4명이 지금 어린 라인이고 2명의 약사 의사, 이 두 사람이 좀 나이가 있는. 자기 입으로 김우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일 수 있겠지. 지금 사는 곳은 서울 중구. 중구가 거주자에 비해서 그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구죠. 근무지도 서울 중구. 이렇게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죠. 판매 전략팀 기획 업무.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줘서 현재 미국 MBA 과정도 밟고 있고, 이거는 회사에서도 상당히 인정해준 케이스가 아닌가? 저거는 그래도 꽤 인정을 받았을 상황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수산시장에서 고기도 팔고,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 수산시장에서 고기 파는 거는. 나도 저거 얘기로만 들었는데 저게 막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되게 거친 일이래. 저기 그냥 물고기 잡아다가 이렇게 팔고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거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건 얼핏 듣기만 했어. 왜 거친지는 자세히 못 들었어. 슬로바키아에서 인턴도 하고 경험이 많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경험도 하고 지금 회사에서는 또 핵심 인재로 MBA까지 하고 있다고? 대단한 경험을 했네? 라는 생각도 들고, 굳이 그렇다면 낯설에는 왜 나온 거지? 라는 생각으로 살짝 이어지긴 해. 지금 상철님이 뭐 나이가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그것들이 최선을 다한 거라면 나중에는 더 좋은 큰 결과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든 경험해보고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낯설도 나온 건가? 내가 상철님 입장이면 낯설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본인이 얘기하잖아. 지금 생활이 단조로워. 일, 집, 그리고 거기서 뭐 더 간다고 해봤자면 헬스장, 독서실 이렇단 말이죠.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서 좀 변화를 위해서 상철 씨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느라고 주변에 사람들도 이렇게 사적으로는 많지 않나? 그래서 이성 친구도 한 명도 없고. 근데 거기서 이제 순자님이 물어봐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남사친이 많다면? 뭐 순자님 자기소개에서 나오겠지만 순자님은 이제 남사친이 좀 많다고 했고, 여자로부터 회피했다? 그것도 이제 만약 그렇다면 뒤에 데이트에서 나오겠지? 그것도 일단은 가설로 좀 세워놓고, 상대가 남사친 많은 것도 신경 크게 안 쓴대. 진짜 많은 사람을 못 만나봐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남사친이랑 자주 시간을 보내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은 근데 순자님이 자기 점수를 많이 잃는 질문 같은데 굳이 왜 물어보지? 저렇게 질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 자기소개 때 자기는 남사친이 많다라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순자님이 뭐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점수를 잃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 여기서 이렇게 질문으로 빌드업이 돼버렸으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그거 가지고 크게 신경은 안 쓸 것 같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믿듯이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믿을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뭐 저렇게 또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는 말들, 뭐 굳이 따지자면 좀 남들 시선을 좀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쁜 면은 아닐 수 있지. 상철님이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이어져 있으니까. 왜냐면 인형 소리 듣기 위해서 건물 아예 바깥으로 나와서 소리를 듣는 거나 휴지를 막 해가지고 맥주를 닦을 때 더 돕는다거나 이런 걸 보면 상철 씨가 지금까지는 되게 주변 배려하고 이런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라면 상관없다. 신뢰를 기반으로 했다가 뒤통수 맞는 건데 상철님 지금 뭐 그런데 아름다운 생각이군요. 이 처용과 한번 불러봐야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농담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몇 순이냐? 지금 영자님은 자기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로 물어봤죠. 앞으로 하고 싶은 건 사랑이 1순위가 되는 일. 이 말은 사랑이 1순위였던 적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일, 집 위주로 했던 사람이고, 상철 씨의 말이 100% 사실이라면 사랑이 1순위였던 적은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정을 이뤄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사실은 지금은 그게 꿈이다.
그러니까 되게 교묘하게 말을 하긴 했어요. 사랑이 1순위인가요? 아, 사랑이 1순위인 게 꿈이다. 이러면 마치 이제 사랑 1순위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 같지만 지금까지 1순위였던 적은 없는 거지. 그렇게 이제 남자들 자기소개가 끝이 났고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